국민의힘 경선은 4강을 찍고 이제 2강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고 민주당 경선은 오늘 수도권까지 최종 후보 선출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소식부터 네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국민의힘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네 후보가 4차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4명의 후보가 한데 모여서 토론을 한 건 처음이지만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을 두고도 엇갈린 입장 보였습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기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디어를 막 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역동성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인품과 경륜을 갖추고 계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이재명을 꺾는 역사적인 국민의힘의 후보로 함께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 당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처음에는 좀 비상식으로 봤죠. 예선도 거치지 않고 날라와가지고 하자고 하니까 언짢죠.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덕수를 뛰어넘지 못하고 어떻게 이재명을 잡을 수 있겠는가. 한덕수 대행은 우리나라 최고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대통령 선거 관리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흥 대변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안철수 후보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 보였네요. 안철수 후보도 사실 이제 단일화를 할 때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류가 지난주 한 목요일 기점으로 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단일화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 이게 뭐가 문제냐, 김덕수든 김문수든 그런 얘기를 해서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나머지 후보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오만, 나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해서 더 큰 승리를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 관계를 멀리하는 선을 그는 후보에 대해서는 굳이 이분을 경선 1위로 만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단일화 협상의 어떤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픈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해서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후보까지 전략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 생각으로는 이번 주에 좀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5월 3일 날 우리 후보랑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할 때 그 마지노선이 5월 11일 후보 등록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일주일간이거든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여론조사에 대한 룰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른바 삿바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목리를 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임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 이게 워낙 관심사고 또 국민의힘 경선과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다 보니까 저희가 뒷순서에 준비를 했는데 기왕 말씀 꺼내셨으니까 이걸 좀 땡겨서 여쭤보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당원들도 그렇고 후보들도 그렇고요. 경선을 치르지 않은 한덕수 대행이 나와서 단일화를 한다? 이건 마냥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여론조사를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지난주 화요일 날 있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제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경선 1등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재명의 어떤 대한민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포비아,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그렇다면 이길 수 있는 패는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저번 대선도 지금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만큼 절박하다면 상대 진영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그 후보, 그 사람마저도 후보로 낼 수 있다는 그 절박함 그리고 상상력이 동원된다면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봅니다. 구장구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역대 대선을 보면은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 과거의 적과도 손을 잡은 예가 많습니다. 예.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박정희 정권의 2인자였던 그 김종필 그 자민련 총재,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 때 포항제철을 일궜던 박태준 총리와도 손을 잡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대선이라는 것이 특징이 한 표라도 더 이긴 사람이 위너스 캐치올, 모든 것을 국정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다라면 저 경쟁 후보에 비해서 나에게 득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겠다. 그 전략적 선택이 통했던 것이 지난 2022년 윤석열 후보의 선택이었다. 예. 당시 이 국민의힘의 전략적 선택이 윤석열이었다라면 이번 6.3 대선에서도 또 다른 전략적 선택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 있는 4명의 후보들이 있습니다만 이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얘기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보들은 이미 변수가 돼 있고 상수처럼 한덕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지 한덕수 후보의 막판 후보 단일화가 이번 6.3 대선의 대진표를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 될수록 지금까지 앞서 나가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6.3 대선의 마지막 변수가 한덕수의 출마, 그리고 한덕수의 단일화 여부, 그리고 단일 후보가 과연 누가 되느냐, 이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어제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2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죠. 안철수 후보가 나머지 후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상처받은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최종 후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 30명 넘는 줄탄핵, 그리고 특검, 또 예산의 전면 삭감, 이런 부분에 대한 알겠습니다.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할 생각. 당시 당대표였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창진 부대변인님, 물론 다른 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저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제가 다른 당의 지금 경선 과정에 대해서 논할 바는 아니지만 일단 아쉬운 면, 안타까운 면이 있다. 국민의힘이 과거를 지금 현재 상황을 만들어낸 과거의 이력이 있는데 이것을 딛고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예. 계속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의 4강 구도가 찬탄 대 반탄 후보 2대2 구도가 되면서 찬탄 후보들끼리 또 반탄 후보들끼리 맞붙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동훈, 안철수 후보 설전 보고 오겠습니다. 안 의원님 같이 정의감과 국가관이 투철하신 분이 왜 본회의장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셨죠? 제가 계속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계속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최종적으로 받은 문자가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막고 있어서 저는 경찰들을 피해서 멀리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계엄 해제에는 왜 참여하지 않으셨죠? 그때 시간을 놓쳤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안철수 후보를 몰아세우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장 변호사님. 네. 사실 다른 당이긴 하지만 이 탄참파 사이에서 벌어진 이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노선 경쟁이 2대2로 갈려서 벌어졌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내가 그렇다면 더 진정성 있게 개헌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반대 목소리를 냈다라는 걸 좀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해제는 본인이 설명한 대로 그 당시에 국회 담을 넘었지만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후에 탄핵 가결에는 또 찬성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맥락과 다르게 좀 몰아세우듯이 어떻게 보면 또 피해자를 신문하듯이 보였던 부분도 있어서 이 장면만 보면 어떻게 보면 몰아세우는 한동훈 후보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실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일제강점기 국적 논란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랬죠. 우리 국민들의 민족은 한국 민족이지만 당시 국적을 뺏겨버렸다는 얘기. 아니, 만약 국적이 일본이었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일제시대 독립운동은 전부 내라예요. 그거는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시는 게 어떠냐. 송기정 선수가 대표적입니다. 송기정 선수가 무국적이면 왜 일장기를 달고 나갔습니까? 네, 반탄파 사이에서도 이런 설전이 벌어졌네요, 김 대변인님. 아무래도 이제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일단은 몸집을 키워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탄핵에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우리가 대세다.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리고 당원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다,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4강 중에서 결선을 오를 때 보면 네. 탄핵 찬성과 반대 한 명씩 오를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안에서 덩어리가 커졌는데 그 안에서 1등과 2등, 1등과 2등이 정해졌을 때 각자 1등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 찬반을 통해서 서로 공격을 함으로써 존재감은 커졌다면 이제 차분하게 내가 여기선 1등이야. 그런 어떤 차별화를 위해서 한동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듯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좀 강하게 압박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구 부장님. 네, 저는 이번 국민의힘 경선 그 TV 토론을 보면서요, 이 토론에 대한 준비가 조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신의 뜻을 이제 펼치는 것이고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과연 6.3 대선에 가장 강력한 이재명 후보의 대-이재명 경쟁력이 누가 센가? 이걸 지금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토론하는 내용을 보면 여전히 계엄의 늪에 빠져 있고 탄핵에 강해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켜보시는 분들이 누가 잘했다라는 평가도 물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런 토론을 내용을 가지고 과연 본선에 가서 이재명 후보를 제압할 수 있을까? 과연 본선 경쟁력이 있을까? 좀 안타깝게 여기는 이 지지층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구 부장님 지적을 공감을 했는지 정책 공약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함께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집 한 채 짓는데도 보통 2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서울과 똑같은 도시를 지방에 어떻게 5개를 2년 만에 짓느냐.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제 공약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5대 메가폴리스는 없는 신도시를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지방의 대도시를 아주 중앙 차원에서 메가폴리스로 서울 경쟁하게 키우자는 얘기입니다. 허황된 공약인 게 제대로 하려면 신도시 하나 하는데 10년 더 걸립니다. 기존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데도 적어도 10년 걸립니다. 이게 행정을 알고 공약을 하는 건가? 2년 만에 하겠다. 저는 뭐 20년 만에 하더라도 제가 그 정도로 하실 수 있으면 한동훈 후보에게 제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정말 5년 만에 5개의 메가폴리스를 지방에다가 만들어낸다면 제가 다 지금 당장 사퇴하고 제가 한동훈 후보를 얻고 다니겠습니다. 저를 좀 얻고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네,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지자체장 경력이 있는 거를 내세운 것 같은데 굉장히 한동훈 후보를 협공을 해서 압박을 했네요. 현실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김문수 지사도 이제 후보도 경기도 지사를 2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도 하고 경남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 이 한동훈 후보의 어떤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서울 중심적인 어떤 권력이 몰려 있는데 다른 지역도 서울과 같이 해서 권한을 주고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해서 서울과 같은 어떤 큰 도시를 만들자 취지는 저도 이해되는데 그거를 시간을 2년이라고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후보 입장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모든 5개가 예를 있다면 어떤 데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할지도
본인들이 선택할지 아니면 중첩이 됐을 때 이거를 또 균형감 있게 나눌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해봤는데 당신은 이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장밋빛 미래 아니냐 그런 쪽으로 협공을 통해서 공격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자 토론에 앞서서 채널A에서 방송된 맞수 토론도 보셨을 텐데요.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이른바 코박콩 설전, 그리고 이어서 어제 토론의 모습까지 보겠습니다. 시중에서 홍 후보님 코박콩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코를 박을 정도로 90도로 아부했다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좌파 매체에서 코박공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대통령한테 45도 절한 게 그게 아부하는 겁니까? 이거는 윤석열 후보한테 대통령한테 절하는 사진이고 이거는 김정숙 여사한테 절하는 사진입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진이 없다고 해서 참모들 쉽게 하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네,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공격을 한 번씩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 대변인님? 대변인님? 일단 제가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퀴벌레 논란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치를 희화시키는 일을 그만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